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생존 위기에 놓인 이곳은 해발 2,500m, 에티오피아의 작은 산골 마을 히르나입니다. 오랫동안 의존해온 커피 농사는 기후변화로 실패했고 주민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한 청년이 믿을 수 없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커피만으로는 가망이 없어요. 대신 농작물을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이 척박한 산골에서 농작물이 자랄 리 없어. 하지만 한국에서 배워온 농업 기술로 이 마을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산골이 초록빛 밭으로 바뀌고 굶주리던 아이들이 다시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일으킨 믿기 힘든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어디에서 누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과 애국심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루티입니다. 에티오피아 고산 마을 히르나에서 태어나 자랐죠.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제가 어릴 때 기억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나무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대부터 키워온 그 나무들이 말입니다. 기후가 변했다고 하더군요. 비는 제때 오지 않고 온다 해도 너무 많이 쏟아져서 뿌리가 썩어버렸습니다. 커피 가격도 떨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한 자루에 받던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매년 줄어드는 수확량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루티야,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커피에만 의존해 살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마을의 농작물 자급률은 30%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모두 도시에서 사와야 했는데 커피로 번 돈이 줄어드니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동네 막내 아멜리아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걸 봤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도 멀고 가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죠. 그 아이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커피 말고 먹을 수 있는 것을 키워야 한다고요.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고 영양가도 높은 작물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히르나는 해발 2,500m 고산지대라 기존에 키우던 작물들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KOICA 농업 연수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거였어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썼습니다. 한국에선 산에서도 채소를 키운다던데 정말일까? 마을 어르신들은 의구심을 표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아멜리아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저라도 나서야 했습니다. 연수 승인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어요. 드디어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우리 히르나와 비슷해 보였죠. 산이 많고 높은 곳이었거든요. 연수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건 산 중턱에 펼쳐진 초록빛 밭들이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곳인데도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더군요.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김농업 지도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루티 씨, 여기서 키우는 게 바로 고랭지 배추입니다. 추운 산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죠. 배추라는 채소를 처음 보았어요. 동그랗고 단단하게 뭉쳐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김 지도사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죠. 이 배추는 빨리 자라고 저장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비타민이 풍부하답니다. 첫 주에는 토양 분석부터 배웠습니다. 흙의 산성도를 재고 영양분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어요. 히르나의 흙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우리 마을 땅은 너무 산성이 강했던 거예요. 점적관계 시설도 처음 봤습니다. 물을 아껴 쓰면서도 식물에게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주는 기술이었죠. 에티오피아에서는 비가 오면 흘러가 버리고 마르면 아예 없어서 늘 문제였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니 감탄스러웠어요. 병해충 방제 수업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화학농약 대신 천연 방충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마늘과 계피, 비누를 우린 물로 만든 방충제였어요.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했습니다. 연수 3주째 직접 배추를 심어보는 실습을 했어요.
씨앗을 보자마자 생각했죠. 이 작은 씨앗이 정말 큰 배추로 자랄 수 있을까? 하지만 매일 아침 밭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지도사는 말했어요. 배추는 참 매력적인 채소예요. 빠르게 자라고 저장이 쉽고 가공성도 뛰어나죠. 루티 씨 고향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히르나 사람들이 이 배추를 키울 수 있다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가방 가득 배추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씨앗들이지만 제게는 보물보다 소중했어요. 연수에서 배운 기술과 매뉴얼도 꼼꼼히 정리해서 챙겨왔죠. 히르나 공항에서 마을까지 가는 길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마을에 도착하니 현실이 달랐습니다. 작은 텃밭 한 구석을 골라 첫 시도를 해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토양 산성도를 맞추고 점적관계 시설을 간단히 만들어봤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아침 확인했죠. 처음엔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2주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싹이 나온 배추들이 시들기 시작한 거예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결국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죠. 마을 어르신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루티야, 이런 건 이 땅에 안 맞아. 우리 조상들도 못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우겠니? 속상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초록빛 배추밭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패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히르나의 기후는 한국보다 더 건조했어요. 낮에는 강한 자외선에 시달리고 밤에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졌죠. 물을 주는 방법도 잘못되었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조건을 바꿔봤습니다. 차광막을 설치해서 강한 햇빛을 차단했어요. 물주기도 더 자주, 적은 양으로 나누어서 했죠. 토양도 더 세심하게 개량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루티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미 많은 돈을 써버렸잖니.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멜리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 배추가 성공하면 그런 아이들을 더 이상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씨앗을 심고 일주일 후 작은 초록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번엔 시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2개월 후 드디어 첫 배추가 완성되었습니다. 크기는 한국에서 본 것보다 작았지만 단단하고 싱싱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해냈구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왔어요. 신기한 듯 배추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봤죠. 아이들은 처음 보는 채소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첫 배추를 어머니와 함께 요리해서 먹어봤어요. 단순하게 삶아서 소금만 찍어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의 맛이었죠. 돌산 같던 히르나에서 배추가 자랐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첫 배추 수확이 성공하고 나서 저는 더 많은 배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가 아니라 10포기, 20포기를 목표로 했죠. 하지만 키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김치 만드는 법을 시도해봤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고춧가루가 우리 것과 달랐어요. 마을 여성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마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왔어요. 루티야, 이 배추로 뭘 만들 수 있는 거니? 우리 전통 요리에도 넣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배추 요리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파티마 아주머니, 메르시 언니, 그리고 동네 여성들 5명이 모여서 배추 요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봤죠. 김치는 현지 고추를 사용해서 맛을 조정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입맛에 맞게 향신료를 더하고 발효기간도 줄였어요. 배추볶음은 현지 향신료인 베르베레를 넣어서 만들었고 배추찜은 인제라라는 전통빵과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리 모임을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배추가 정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였죠. 생으로 샐러드를 만들 수도 있고 국에 넣어도 되고 말려서 보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응용해서 우리 마을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죠. 커피 찌꺼기에 낙엽과 음식 찌꺼기를 섞어서 발효시키니 훌륭한 퇴비가 만들어졌어요. 이 퇴비를 사용하니 배추가 더 잘 자랐습니다.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가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양분이 된 거죠. 3개월 후, 우리 집 식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제라와 감자, 옥수수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배추 요리가 매일 올라왔어요. 김치, 배추볶음, 배추국까지 다양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루티야, 요즘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구나. 배추를 먹고 나서부터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난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였던 식단에 채소가 더해지니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활기가 넘치고 자주 아프던 아이들도 건강해졌죠. 배추 요리 모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 5명이었던 모임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여성들이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고 더 나은 요리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밥이 되었다는 걸 말이죠. 이제 히르나 사람들에게 배추는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배추 요리가 마을에 정착하고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히르나 초등학교 하일레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루티, 학교 급식에 배추 요리를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 영양 상태가 계속 걱정이거든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아이들이 배추를 좋아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특히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간절한 부탁에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아이들에게 배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학년 교실에서 배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설명했죠.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특히 배추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배추를 먹으면 정말 더 건강해져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급식에 배추 요리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배추볶음부터 시작했어요. 현지 향신료로 맛을 낸 배추볶음은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김치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너무 매운맛을 줄이고 단맛을 더해서 아이들 입맛에 맞췄죠. 발효도 짧게 해서 신맛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어린이용 김치를 급식에 내놨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치의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더군요. 한 달 후에는 김치를 더 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보건소의 라헬 간호사가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이들의 면역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라헬 간호사는 말했어요. 루티,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었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도 좋아졌어요. 가장 기뻤던 건 급식을 거르는 아이들이 줄어든 거였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못 먹고 와서 급식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학교에서 배추 요리법을 매뉴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셨죠. 다른 학교에도 보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렵 지역 농업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히르나 모델에 관심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마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농업청 담당자와 함께 배추 재배부터 요리, 급식 도입까지의 전 과정을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매뉴얼을 만들면서 느낀 건 우리가 정말 많은 걸 해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배추를 키운 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식생활을 바꿔놓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진 건 무엇보다 보람됐습니다. 히르나 초등학교는 이제 배추 급식으로 유명해졌어요. 인근 지역에서 견학을 오는 학교들도 생겼죠.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배추 요리를 소개했습니다. 학교 급식 도입이 성공하면서 배추 생산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 텃밭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마을 여성들과 상의해서 공동 배추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파티마 아주머니가 제안했어요. 루티야, 우리가 함께 배추를 키워서 팔아보면 어떨까?
요즘 도시에서도 채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여성들 8명이 모여서 배추 가공팀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눴죠. 재배 담당, 가공 담당, 판매 담당으로 말이에요. 가장 큰 과제는 보관과 유통이었습니다. 신선한 배추는 오래 보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절인 배추와 김치 위주로 가공하기로 했어요. 발효식품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도 높아지니까요. 처음 판매를 시도한 곳은 인근 도시 바하르다르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토 테스파예에게 우리가 만든 김치를 가져갔어요. 처음엔 의구심을 보이더군요. 이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이 좋아할까요? 하지만 직접 맛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삭한 식감과 적당한 매운맛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주일치 주문을 받았죠. 첫 납품이 성공하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식당들에도 찾아가서 우리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름철 더위 때문에 김치가 금세 상해버리는 거였어요. 냉장 보관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KYCA에서 연락이 왔어요. KYCA 담당자가 마을을 방문해서 우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냉장 저장고 지원을 약속해줬어요. 히르나 마을 첫 번째 냉장 저장고였죠. 냉장 저장고가 설치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김치와 절인 배추를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산량도 늘릴 수 있었고 더 멀리까지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 배분도 공정하게 했어요. 생산량에 따라 나누되 공동 작업한 부분은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여성들이 커피 이외의 것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메르시 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루티야, 이제 남편한테 용돈 안 받아도 되겠어. 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도 사줄 수 있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마다 식량비가 크게 줄어든 거예요. 배추를 직접 키워서 먹으니 채소 구입비가 없어졌고 배추 판매 수익으로 다른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죠. 마을 전체 경제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커피 가격이 여전히 낮았지만 이제 배추라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 거였습니다.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의 식탁도 훨씬 풍성해졌어요. 바하르다르 시장에서도 히르나 김치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계속 늘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커피 이외의 것으로도 당당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히르나의 식량 자급률이 75%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 30%도 안 됐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었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배추가 있었어요. 배추 재배가 확산되면서 다른 채소들도 함께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당근, 양배추, 시금치까지 고랭지 농법을 응용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고르고라에서 청년들이 견학을 왔어요. 그들의 리더 다니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루티 형, 우리 마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마을들은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고르고라 청년들에게 배추 재배법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알려줬습니다. 2개월 후 고르고라에서도 첫 배추 수확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니엘이 직접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했죠. 루티 형 덕분에 우리 마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마을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데브레 마르코스, 피노테셀람, 심지어 멀리 있는 마을들에서도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그 무렵 KOICA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왔어요. 히르나를 농업시범 마을로 지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죠. 시범 마을 지정식이 열린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히르나에 몰려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히르나가 갑자기 주목받는 곳이 되었죠. 에티오피아 농업부 차관이 직접 와서 말했어요. 히르나 모델은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에티오피아 방송공사에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습니다. 배추마을 히르나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농업을 포기하려던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농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히르나에서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죠. 마을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어요. 여기는 식량을 스스로 키우는 마을 히르나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도시로 나가는 게 꿈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마을에서 농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아벨이 제게 말했어요. 루티 선생님, 저도 커서 배추 농부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이 정말 멋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배추 하나로 마을 전체가 바뀌었고 이제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히르나는 더 이상 가난한 산골 마을이 아니었어요.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의 마을이 된 거죠. 시범 마을 지정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청년 연수단을 구성해서 다른 지역의 농업 리더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전국에서 온 20명의 청년들이 히르나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고향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2주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첫째 주는 배추 재배 기술, 둘째 주는 가공과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하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연수생 중 한 명인 세라가 말했어요. 루티 선생님,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를 마친 청년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개월 후부터 하나둘 성공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고르고라의 다니엘은 이미 마을 전체로 배추 재배를 확산시켰고 데브레 마르코스의 헬렌은 여성 농업단을 조직해서 큰 성과를 거뒀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UN 식량계획국에서 강연 요청을 해온 거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성공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죠.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장에 섰을 때 떨렸어요. 세계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에티오피아 작은 산골 마을에서 온 루티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작은 배추 씨앗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제가 경험한 실패와 성공, 마을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UN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루티 씨,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델을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K배추 확산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히르나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반겨주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루티야, 내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마을 입구 간판 옆에 새로운 표지판이 하나 더 생겼어요. UN 식량계획국 인증 지속가능 농업 모델 마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견학단이 찾아옵니다. 어제는 케냐에서도 농업 관계자들이 왔어요. 히르나 모델을 자기 나라에 적용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배추밭을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3년 전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멜리아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연수생들이 히르나에 올 예정이에요. 그들에게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배추처럼 작지만 강한 희망을 말이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